안녕하세요. 2월 2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증시, 시황의 그리고 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이나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공포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도 오늘 좀 변동성을 많이 보였죠. 이 변동성의 이유는 뭘까요? 오직 하나, 미 국채 금리. 오늘은 이 이유 하나로 변동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이슈가 미국 금리, 경제 감소 일제히 하락, 국제유가 혼조세 금값 하락 마감, 미 연준 완화적 통책 언급에도 하락, 국채금리 급등에 미 증시 휘청. 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미 금리 급등에 와르르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변동성이 매우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은 미 국채 금리가 과연 계속 상승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긴축이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야 금리가 튈 수 있는지, 그래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하겠네. 이 신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식 투자는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이 주식 투자라고, 종합 예술이라고 하죠. 그동안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을 정말 자주 해드렸고, 경제 분석은 가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모두가 다 멘탈 관리를 해야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미국 국채 금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경제를 모르고서는 이 부분을 절대 해석해낼 수가 없죠. 기업과 장기 동행의 가장 첫 번째 핵심 이유는 바로 멘탈 관리입니다. 자, 오늘 미국채 금리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아니, 도대체 미국채 금리 급등이 뭐길래 이런 시그널이 오는 거야, 증시에. 그쵸? 금리 이꼬르, 금리의 공식은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은 경기의 확대, 그리고 물가 상승은 대부분 원자재 가격 급등. 지금 사실 수요가 회복돼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건의 가격에는요, 예를 들면은 수출입 물가 지수, 이게 보통 원자재 가격이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물가하는 거, 마지막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죠.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경기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려서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수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은 원재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구리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재재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결국 왜 원재재 가격이 올라갔나?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왜 올라갔나? 이 부분을 지금 보는 게 시장의 핵심입니다. 경기는 절대 확대되는 속도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결국 지금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느냐, 물가가 비용 인플레, 원재재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예측하는 게 이 두 가지가 핵심이겠죠. 첫 번째, 미 주요 150개 기업 바이든 1조 9조 달러 부양안 지지 의회에 서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조 달러의 엄청난 양의 또 하나의 다시 한번 재정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쵸?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미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새로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쵸? 결국은 미국 정부의 채권이 이 공급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뭐죠?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미국 채권의 가격이, 그죠? 무수히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중의 자금을 다 빨아들이면서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튄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권 금리가 튀었던 부분, 이 부분이 먼저 반영되고 있는 선반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미국 채권 시장에 공급량이 무지하게 쏟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지금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했다. 그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튀었다. 그 부분으로 저는 선반영으로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선반영됐기 때문에 조금 튀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튈 수는 있겠지만 요 근처에서 놀 거다. 먼저 튀었기 때문에. 왜?
재정 정책에 대한 바이든에 대한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의 선반영. 그래서 좀 튀어서 이 근방에서 좀 놀 것 같다. 그래서 미 국채 금리가 막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기에는 당분간 쉽지 않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다음 상하이 증시 중국 인민은행 기준금리 동결 하반기 인상할 듯. 중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이제 올린다. 경기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긴축 시그널. 미국도 분명히 지금은 파월 의장이 나와서 아직 우리 이 정도 물가는 감당해낼 수 있어. 아직 금리 인상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명시했고 미국을 빼고 중국에서도 긴축 이슈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쵸? 자, 중국이 긴축 이슈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코로나도 우리는 좀 잠잠해졌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원자재 수요를 좀 늘렸죠. 그리고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긴축 이슈가 나오는 것도 있겠죠. 허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직 미국, 그리고 전 세계 미국과 중국, 전 세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를 비롯한 신흥국들, 대부분의 국가, 전 세계 국가들이 아직 경기가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경기가 이제 막 다시 마약을 투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통화 재정 정책에 의해서 마약을 투여한 후에 다시 막 일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국의 봉쇄 조치가 다 풀려야 됩니다. 이러려고 하면 코로나가 먼저 잡혀야 돼요. 영국이 지금 봉쇄력을 푼다고 하지만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은 알고 있죠? 영국발 변이가 우점정이 되면서 코로나는 아직 절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확대되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이따 분명히 경기가 확대될 수 있는 시기도 오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긴축 이런 이슈는 아직 경기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봐도 된다. 아직 경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서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의 인상에 폭등하는 속도도 금리 인상,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속도도 이제 가라앉을 수 있다. 충분히 조금 더 박스권에서 조금 더 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박스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왜 아직 본격적으로 수요 견인발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확대 신호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원자재 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죠. 구리값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국제유가의 핵심. 자, 물가의 핵심이죠. 죄송합니다. 물가의 핵심인 국제유가 WTI 기준이죠. 63달러, 배럴당 63불까지 왔죠. 보통 얘가 40권에서 60불에서 움직입니다. 유가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유가 또한 지금 수요, 공급적인 부분에서 유가의 수용처, 사용처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4차 산업의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첫 번째 석탄, 그리고 석유, 여기서 이제 수소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쉐일 오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쉐일 가스로 지금 갈 수 있는 시대적 패러다임. 여기서 이제 전기차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공급발 이슈도 있고, 왜냐면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요는 패러다임 속에서 4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가, 원유에 대한 사용량이. 하지만 지금 유가가 튀었습니다. 이게 물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선반영도 있을 것이고 전 세계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 전 세계 원자재 가격에 탐욕스러운 자금들이 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 한번 보고 갈게요. 니켈, 코발트 등 원자재 값 고공행진,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 타격 우려. 구리, 니켈트, 코발트 등 원자재 가격 나날이 오름세. 정부 정부가 인플레이션 우려 추세 지켜봐야. 업계 장기화되지 않은 이상 생산 비용 타격 없어. 자, 미국 국채 금리가 튀었던 이유 아까 보셨죠? 금리는 수요의 경제 성장률, 그죠? 수요의 경제 성장률, 공급의 비용발 인플레이션의 물가 상승률을 더하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결국 국채 금리가 튀었던 거는 물가가 튀일 것 같아서,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선반영이 좀 돼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아까 선반영은 말씀을 드렸죠.
그럼 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을까?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바이든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과 원유 생산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절차를 밟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캐나다 원유를 미국 수송으로 하는 키스톤 송유관 사업에 대한 허가를 철회했습니다. 또 환경과 관련된 100개 이상의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을 검토하고 되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연이어 27일에는 본격적으로 친환경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연방 토지의 신규 임대를 금지했습니다. 연방 토지에 있어서 원유 생산은 미국 전체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하는데 기존 허가 토지에서는 시추는 제한되지 않고 새로운 허가가 금지됩니다. 그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산량의 약 3%에서 4%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L 유전의 짧은 수명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기존 임대 지역에서 시추량이 줄어들며 미국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 1년 만에 최고치 기록합니다. 그죠? 원유 시장은 원유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과 미국 재고 감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EIA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4억 7,570만 배럴로 떨어지며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한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네. 미국 국채 금리가. 그러면서 자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연준이 2% 이 안정성 이걸 일시적으로 벗어나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금리 인상 조건이 물가 2%에서 일시적으로 물가를 벗어나더라도 그 벗어나는 폭이 세지만 않는다면 금리 인상을 단행하진 않을 게라고 말했는데 물가가 계속 튀게 되면 급한 속도로 미국 중앙은행도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닐까?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용 인플레,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지금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그로 인한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을까?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은 결국 원자재 가격은 탐욕스러운 자금, 첫 번째 투기성 자금,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에 지금 막대한 유동성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거기에 파생상품까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금, 비트코인, 물론 금은 최근에 조금 떨어져 있죠. 모든 대부분의 자산들에 지금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가격에 가 있다는 거죠. 결국 첫 번째로 저는 차익 실현의 빌미를 찾고 있다. 왜? 모든 가격이 급등해 있죠. 그래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빌밀, 이유를 찾고 있었다. 라는 이유로 물가 상승의 이유를 첫 번째 비용 인플레를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국 진짜 물가가 튀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돈을 풀었던 거는 정부와 미국 중앙은행 정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CPI, 물가가 튀기 위해서는 경제 호전 기대심으로 채권금리가 먼저 상승했다고 선반영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은행에서 민간으로 이 가계에서 적극적으로 은행에서 이 가계 부분의 대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국채 확대가 아니라 민간 부분의 대출 확대에 기인해서 이 부분에서 물가가 튀어대는 게 진짜 앞으로 더 결국 이 부분이 더 핵심을 차지한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대출 확대, 민간의 대출 확대에 따른 급격한 물가 상승.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때는 진짜 물가가 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요. 실업률, 저축률, 그리고 은행의 대출 확대 이 부분이 체크하는 게 저는 세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급격한 인상, 물가 상승이 나올 만큼 아직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바이든 정부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국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그리고 선반영, 경기 확대에 대한 선반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먼저 튀었다.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돼야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려면. 그런데 아직은 그만큼의 경기 시그널, 본격적인 확대 신호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그 부분은 두 번째로 언급을 드렸고요. 세 번째, 비용 인플레, 원자재 가격 급등. 그 부분에서 먼저 자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에도 일부 투기성 자금 그리고 들어가 있고 거기에 원유 가격 급등을 포함해서 불의 가격 급등 그리고 경기에 대한 선반영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물가가 상승하기 위해선 소비자, 가계, 기업, 민간 시장으로 대출이 확대가 돼야 되고 실업률, 임금 상승, 본격적인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아직 그 본격적인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